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입니다. 리플이에요. 자, 리플이 어느 정도 또 회복세를 보여주고 또 어느 정도 여기서도 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 라인을 또 지지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움직일지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힘드시겠지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께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코인 정보 말고도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어요. 코인 파일 이걸 드립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정도 되고요. 투자할 때 자세부터 뭐 등등이 많아요.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시간 이제 살짝 접어놓으시고 이거를 읽으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 참 많이 눌렸었어요. 많이 눌렸고 막 진짜 많이들 당황을 하셨을 거라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만 해도 전화를 몇 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많이 눌렸고 많이 걱정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고 괜찮을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리플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보면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4,070 원을 찍었고 저가는 3,133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625 원, 10% 정도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다 이런 것을 알고 간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뭐 우리가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히 흔들릴 수 있고 걱정도 되고 내 자산이 날아가니까 내 자산이 없어지니까 힘들죠. 하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이게 내려오진 않아요.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올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 있고 항상 웨이브를 치면서 가죠. 파도를 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되고, 또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상자산입니다. 가상자산. 탈중앙화된 금융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속하지 않고 우리는 개인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인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를 하는 이유고, 이런 부분에서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다 더 어 주변 환경, 그러니까 주변 환경 뭐 이벤트들이 있죠. 지금 이거는 관세 그런 것 때문에 내려왔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도 영향이 덜 받는다. 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회복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가신다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리플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리플 하는지를 먼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리플의 최장점 바로 결제죠. 국경 간의 결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지금 계속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바로 CBDC까지 있습니다. 리플. CBDC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RLUSD죠. 이것을 발행하고 CBDC는 또 XRP를 발행하는 겁니다. 리플은 두 가지를 발행해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발행하고 여기에서 당연히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결제 시스템이고 이런 부분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뭐 시장이 내려온다고 해서 리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리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 리플 섹터의 문제였다면 제가 이런 얘기도 말 안 해요. 그냥 안 좋으면 그냥 손절을 하더라도 매도하라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더 완벽한 지지 라인을 형성했을 때, 지지 라인을 구축했을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오히려 더 나중을 생각한다면 수익은 크게 올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이거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 준비금이라고 떠들썩했죠. 지금 이제 이 시장이 축 내려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얘기가 싹 들어갔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이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하죠. 전략적 준비 자산, 비트코인을 가져간다. 근데 여기에 리플이 들어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플의 이 가치가 이 비트코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전략 준비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3 개월에서 6 개월 내로 결정이 납니다. 지금 트럼프가 모든 이것은 했어요. 벌써 이 행정명령은 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밑에 부서가 움직이죠. 부서가 지금 SEC 그리고 CFTC 그리고
백악관 내에 있는 크립토 차르가 3 군데서 그 재무부까지 이 4 군데서 지금 이것을 이 법안을 만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협의점을 찾고 있는 부분, 여기에 이 XRP는 리플 CEO가 직접 발언한 게 뭡니까? "트럼프와 직접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나오죠. 그만큼 어 이게 중요하고, 이게 이 전략 준비금으로 간다는 자체가 간다는 자체가 리플의 가치가 한층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가치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이 전략 준비금을 가져갔냐면 미국의 부채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부채. 미국의 부채를 이 가상자산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추진하는 것이고요. 부채가 지금 3조가 넘죠. 3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부채가. 이것을 비트코인과 XRP로 해결하려는 이 트럼프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가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가치 3,000원, 이 3,000 원대, 뭐 2달러, 뭐 이 3달러 내려왔으니까 뭐 이 정도에서 이 가치가 그 이상이 가야 됩니다. 가야지 부채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은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또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ETF입니다. ETF. ETF가 오는 순간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승인되는 순간이 리플의 최저점이라고 했죠. 저점일 수밖에 없고, 이 저점을 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기부터 ETF가 여기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나오기 전이고 아직 신청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가장 핫했던 뉴스가 주말에 그레스케일이었죠. 그레스케일이 ETF 전환, ETF XRP 트러스트를 먼저 출시했고 그것을 전환하는 신청을 한 거예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만큼 ETF가 이제는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슈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IPO입니다. 리플랩스가 바로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기업 공개를 하죠. 이 부분. 이거 연말에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IPO까지.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움직임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눌림은 우리한테는 기회다. 확실하게 눌려주는 거죠. 확실하게 눌려주고 나서 지지라인을 다시 형성하고 이 가치가 인정되는 순간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리플 자체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소송이죠. 이 소송. 이 소송도 인제 이게 4월 16 일로 리플은 연기했죠, 항소 답변을.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달에 누가 옵니까? 바로 SEC 새로운 위원장이 와요. 이 사람이 원래는 1월 말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 상원에서 인선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4월 달에 오는, 지금 뭐 마크 웨더라고 이 사람이 대행으로 있지만 이 대행은 이렇게 크나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직접 와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는 소송이 합의든 아니면 취하든 할 가능성이 있다. 이 포레킨스가 오잖아요. 포레킨스가 오기 전부터 항상 얘기하죠. 사기성이 없는 코인들은 무조건 다 이 SEC가 소송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다 취하할 것이다. 취소할 것이다까지 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1월 달에 리플이 상당히 이 우리 코인 시장을 이끌었죠. 이런 부분까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간다면 우리가 절대 흔들릴 일이 없고 리플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좀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관세 폭탄 맞은 가상자산, 문제는 금리나 속도다. 나왔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부과 여파에 따라서 미국 미장이 흔들렸고, 미장이 흔들리니까 우리 장도 흔들렸고요. 그리고 이 가상자산까지도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7천만 달러 여기를 내려왔죠. 7천 달러를 후퇴했고, 또 리플도 11.38%, 이더리움도 8.55% 하락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문제긴 해요. 트럼프 때문에 올라갔고 트럼프 때문에 또 떨어지고 있어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에서 가상자산 직격탄을 맞았고요. 비트코인이 9만 7천 달러까지 후퇴하면서 출렁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라는 거 나왔고, 또 이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거시경제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상자산은 그렇게, 제가 지난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영향이 없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와 있는 고래가 문제인 거죠. 고래.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하고 기관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 돈으로 투자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대출을 받아 투자해요. 대출 받아 투자를 하는데 이런 투자가 없어지죠. 금리 인상이 된다면. 동결만 돼도 시장이 흔들거리는데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걱정하는 거고, 불안감에 이렇게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회복은 한들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자국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지수가 내려가고 있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가만히 내버릴 트럼프는 아니죠. 트럼프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우선주의자입니다. 자기네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확률이 크고 미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오히려 더 빨리 회복하면서 더욱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가 가상자산이 폭발했죠. 그 기대감에.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그만큼 트럼프로 인해서 또 내려왔고 다시 한 번 더 트럼프가 끌어올려 주리라 보고요. 밑에 내용을 또 보면 자, 3일 글로벌 자산 시황 중계에서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45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97,606달러 그리고 전보다 3.17 하락했고요.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5.24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 리플도 낙폭이 더 컸죠. 이더리움은 8.55 그리고 리플 역시도 11.38로 폭락을 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줄줄이 하락을 했고요. 이만큼 음 버텨내질 못하는 거죠.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하지만 이런 이슈는 금방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이게 가상자산 이제 준비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이게 6개월 걸립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6개월 최장 6개월까지 6개월 내로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급변할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정상 궤도로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연방 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공포 심리가 확산했다는 거 꼭 이것을 알고 가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 대량으로 추방하는 뭐 정책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 재개된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가 있고 또 연방 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약세가 비트코인이 당연히 내려오니까 우리 알트가 더욱더 큰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한 방 맞았는데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면서 좋아지려 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가느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런 모니터링을 제가 해 드린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는 추가 매수 또 신규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감에 매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매도하셨으면 어쩔 수가 없죠. 매도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야죠.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하셨을 건데 이것을 다시 수익 내는 이런 작업도 제가 꼭 해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미국 증시 또 비트코인의 동조화 현상 이 심해지면서 또 미국 통화, 금리 정책, 또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여기에 거시경제 이벤트에 따라서 위험 자산이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면서 이제는 급락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부분이다. 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이 기회를 살려서 가면 좋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좀 바꿔 가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를 받으시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시면 제가 먼저 해 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해 드리냐면 바로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중 그리고 구간 제일 중요합니다. 비중은 지금은 비중이 혹시라도 많다면 현금 확보도 필요합니다. 비중도 좀 어느 정도 덜어내야 돼요. 전략 매도가 아니라 비중을 덜어내면서 그런 작업 이것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둥그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상황을 모르니까 그 정보가 들어오셔 가지고 이거 제가 잡아 드린다는 거예요.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죠. 매수매도. 매수매도도 잘해야죠. 가장 기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잡아 드리니까 꼭 오셔서 이것만이라도 잡고 가셔라 말씀 꼭 드립니다. 자, 정보가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여기 링크 보이죠?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무료니까 절대 금전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전환하시고 또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를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게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속지 마셔라 말씀드리면서 무료에다가 저 이름 팔코인 뉴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런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 절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무료와 팔코인 뉴스를 기억하고 가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 어디에 가도 꿀리지 않아요. 꼭 정보 또 받고 가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